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루하시죠? 네?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반응인데요. 예, 저는 유선용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황금 시간에 다들 나오신 거 보니까 사실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한 3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지금 짧게 한 20분 하고 다시 3시간을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사실 개인적인 행사가 좀 있어서 지금 가족들을 먼저 데려다 놓고 오고 하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오면서 되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차 안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토요일 날 하는 설명회에 아무도 안 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난 오늘 진짜 6시간을 지금 개인적으로 중요한 행사에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고요. 좀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못 갈지 몰라요. 뭐 계속 이러고 있었다가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해서 왔었는데요. 오늘 좀 오래 지루하시죠?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뭐 시험 제도는요. 뭐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아직 학생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학생 네, 세 분이세요? 예, 다른 분들은 뭐 직장인이시거나 이러실 텐데, 이제 가장, 좀 아마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실 수 있는데,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 중에 2가지는 꼭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거 하면 될까? 라는 생각. 지금 해서, 이제 뭐 학생분들은 뭐 공부도 하셔야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휴학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이거를 하면 될까? 시간이 될까? 아니면 요즘 어렵다던데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고, 그렇게 고생해서 되면 이거 괜찮을까? 이 2가지 고민 안 하시면요. 사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와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 2가지 생각 안 하시면은 내가 이게 공부해서 될까? 얼마나 공부하면 될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속된 말로 돈 되나 이거?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생각이 없으시면 시험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는 그냥 오늘 오신 건데 다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제일 적었을 때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15회 때 2006년에 제일 많은 3,900명이 응시했을 때 합격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저도 2003년도에 이제 공기업에 입사해서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2005년도에 처음 노무사 시험을 접합니다. 이제 선배들이 한번 권유를 해서 젊었을 때 놀면 뭐하냐 이래서 시작해보라 그래서 했어요. 똑같이 2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직장 다니면서 되겠어요? 되면 그 다음은 뭘 할까요? 이걸로 변호사도 아니고 속된 말로 나는 회계사 세무사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노무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노무사. 그게 뭔데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벌써 2006년 거의 1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학교 다닐 때도 몰랐어요. 법대 나왔을 때도. 그런 2가지 생각을 고민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선배가 이제 13기신데 같은 이제 우리 그 회사에 저보다 이제 몇 년 입사가 빠르신 선배가 야 나도 2년 작년에 했다 이거죠. 13회 때 합격하시고 일단은 되면 뭐 괜찮아요? 이거 했을 때 이제 유혹한 건 뭐냐면 자격증 수당을 줬어요. 회사에서.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호사 박사급에 대해서는 18만 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18만 원의 자격증을 줬어요. 한 달에 18만 원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의 가치잖아요. 이 2003년에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직장 다니면서 될까요?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2가지 대해서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은 유인물로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로 일단은 이걸 하면 괜찮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학생들한테도 받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데 공인노무사 제도가 과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얼마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보다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제일 좀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시대에서요, 이 자격증으로 내 가치를 인정받거나 나의 수익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10년,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 몇 명 없을 때 40패스 하면 동네 소잡고 잔치하고 이래서 진짜 인생이 탄탄대로로 가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좋은 로스쿨을 나오거나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시거나,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를 대변해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노무사 수험준비 카페에 가셔도 요새 뭐 노무사 연봉이 얼마래요? 이거 해도 돈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요. 이 자격증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스타트 라인일 뿐인 거죠. 이 스타트 라인 이후에 내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그게 나의 가치인 거지. 과연 이 자격증 하나만으로 뭘 해결한다. 지금 변호사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라고 해서 지금 변호사 이러지 않아요. 여기서 라면 끓이는 애도 있던데, 비아냥도 있지만 봉급쟁이나 비슷하다는데, 야 어디서 7급으로 뽑았대 공무원. 저 지금 판사가 4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이 내가 지금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누구는 4급이고 7급, 6급으로 했다 그래서 막 변호사협회에서 난리 났었어요. 최소한 5급은 줘야 된다. 왜? 행시도 5급인데 그거보다 더 하급에 6급으로 채용하는 게 공무원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격증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이미지는 사실 그 사람의 역량을 보는 것, 이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노무사 하면 돈 될까? 지금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보단 나아지실 겁니다. 뭘 하든 그걸 가지고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시던, 내가 뭐 개업을 해서 뭐를 하시든 지금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결과는 결국에는 본인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지, 이 자격증으로 모든 걸 말해주는 시대는 이미 어떤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렵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번에 변리사가 뭐 연봉이 제일 높다라고 이런 거 났지만 그 변리사 중에도 쉽지 않으신 분들 계시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가신 다른 자격사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자격증만 가지고 하는 게 본인의 역량이 그만큼 받쳐진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003년에 입사해서 2011년에 퇴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회사예요. 뭐 프로필 토지공사에 정말 어렵게 입사를 했어요. 2003년이면은 혹시 그 비슷한 또래분들이 그때 정말 경기가 쉽지 않을 때였거든요. IMF 끝나고 복귀가 안 돼서 제 동기 레벨들이 취업이 잘 안 될 때였어요. 그때 어떻게 이제 입사를 해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그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데, 2011년에 퇴사를 결정했을 때 집사람이 이제 제일 걱정을 많이 했죠. 애 둘이고 지금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갑자기 왜 그 잘 다니던 시내 직장을 걷어차느냐, 네가 회사에서 찍혔냐, 뭐 잘못했냐, 아니면 뭐 누가 뭐 준다냐, 이런 거 전혀 없이 뭔가 40전에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겠어. 이래서 퇴사를 해요. 겉보기는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40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이제 퇴사를 결정하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네 아빠도 노무사인데 돈 잘 못 번데 지금 우리보다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격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버는 거다. 대신에 그 사람이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뿐이다. 그래서 믿어달라고 얘기해서 시작했다가 이거 뭐가 박혔는데, 예, 처음에는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좌충우돌,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지금은 집사람 가끔 물어봅니다. 제가 그만두길 잘한 것 같아,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씩 웃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자격증 자체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앞에 우리 김영호 노무사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지 않았을까. 거의 대다수의 분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하는 만큼의 역량을 보여주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과연 될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제 제가 주로 사회보험법을 이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랑 만나실 텐데 과연 이게 될까?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니고서는 공식적으로 공부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논문 한번 쓰면서 이 인생의 정말 어려움을 처음 느꼈습니다. 군대 갔다 오는 것보다 더 힘든 생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모욕감을 받고 어설픈 상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논문 표절한 분들 욕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석사님들입니다. 석사 논문 누가 보겠냐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보고 처음에 막 이렇게 논문 처음 했을 때 정말 야 이걸 막 이랬는데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 왜 제게 그거보다 못해. 근데 그만큼 공부하는 거 어렵거든요. 특히 직장 다니시면서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해봤는데 본인이 스케줄링을 잘 짜기 전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충 뭐 직장 다니면서 좀 공부하면서 되겠지. 예, 그렇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면 여러분한테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남들보다 힘든 자격증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그거 몇 달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운전면허 땄다 그래서 지금 다 운전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죠. 운전면허가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하기 쉽지 않으신데 그럼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하실 때 내가 정말 하루에 8시간을 회사에 출근해서 일할 때 몇 시간을 일하는지 혹시 호기심에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스탑워치 누르고 뭐 이렇게 해보면서 근데 4시간 반 넘는 분이 없습니다. 그걸 넘으면 워크홀릭이에요. 8시간 일하는 중에. 자,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고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밤에 11시 반이나 12시에 꼭 잡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벼락치기가 아니고요. 이게 한 1년 이상, 2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오바로 나오면 바로 그냥 지쳐버려요.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6시에 일어나서 거의 17시간 정도를 눈 뜨고 있는데 밥 먹는 시간 3시간 빼면 14시간 정도를 이제 우리가 남는 거잖아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앉아는 있습니다. 스탑워치를 재기 시작해봐요. 7시간 넘은 날이 공부 제일 많이 한 날이에요. 그건 신림동 고시원 가서 물어봐도 비슷해요. 근데 합격수기 보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죠. 밥 먹는 시간 13시간 다 뻥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공부하지 못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높게 갈 수 있겠지만 정상인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통인 사람들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분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 직장생활하면서 막 정리해보면 하루에 서너 시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들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끌고 가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저는 전혀 집중해서 딱 그 시간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남들 7시간, 8시간 하는 것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1차 시험을 1년 정도 준비한다고 하고요. 2차 1년 이게 모든 그런 시험의 기본적인 툴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시험을 아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1년씩 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시작해도 내년 6개월에 시험, 6월에 시험을 1년이 안 되죠. 9개월 정도 돼요. 그럼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법시험이나 다른 시험을 해서 내가 지금 법적으로 접근이 빠르다. 한두 과목 정도는 내가 지금 떼고 있다 그러면 2, 3개월에도 1차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거는 최소한 10개월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 시작하면 우리 여기 스케줄 다 있겠지만 이 스케줄대로 쭉 가다 보면 9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6월이 시험이다.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6개월 정도 해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그 나머지 기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작한다 만약에 9월 달에 그럼 이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페이스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계속 이렇게 변화를 주면 집중력이 계속 좀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때도 중간중간 쉬는 거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잡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서너 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씩만 우리가 꾸준히 갈 수 있다는 패턴이면 절대 시간에서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꾸준히만 하면. 그리고 1차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실 때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2차 과목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별도의 과목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미리미리 맛보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이 한 텀 정도는 돌려놔야 합격하시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뭐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맨땅 헤딩하는 게 아니고 기초를 좀 다지고 넘어가셔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처럼 막 시작해서 이제는 2차 준비해야지. 네,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이 다가오면 이제 뭐 좀 알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네 이런 현상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에 합격하고 나서 2차 과목 강의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직장인분들하고 지금 한 8년 정도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저도 똑같았고. 왜냐하면 제가 이 케이스였거든요. 1차 시험을 그냥 어줍지 않게 붙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강의 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제 1차 평균입니다. 수석이죠, 수석. 1차 평균이에요, 1차 평균.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0.1점도 많지 않았어요. 후배가, 저보다 1년 후배가 저는 정말 인생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한 번도 공부하는 거 본 적 없는데 합격을 했거든요. 다 나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2차 준비가요, 정말 맨땅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몰리니까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 왜냐하면 이제쯤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은데 패턴을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운 좋게 잘 그 고비를 넘어갔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준비하시면요. 왜냐하면 대체로 제가 이제 우리 요 딱 해보면 난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1차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1차 한 텀이 지나요. 그러면 중간에 문제 풀이하기 전에 시간이 남거나 뭐 이런 텀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 그만둡니다. 내가 이거 하나도 사는데 뭐. 그리고 이래서 되겠어? 그리고 혼자 이게 공부가 쉽지 않아요. 루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텀이 생길 때 2차 과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기초라도 한번 맛을 봐 두시면 1차 합격하고 바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남들보다 시간이 적지만 미리 앞서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출발을 해야 뭐 학생 혹은 뭐 전업수험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랑 페이스가 맞춰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전업수험생들이 많아도요. 한 30-40% 정도는 계속 직장인이 합격하고 있는 기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아마 제일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우리 어디 갔지? 네, 제 소개해드리면 요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오늘 처음 아니고 두 번째 보신 분도 계세요? 질문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뭐 요런 일들을 하고 지금 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 되게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 다행히 1차에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총 5번밖에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무사가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산재 쪽만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2011년도부터 4대 보험이 이제 통합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사업체에서도 이걸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용산재보험은 어차피 노동법 영역이니까 잘 안 하는데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무사님들도 그렇게 관심이 많거나 소관이 보건복지부 산하예요. 고용산재는 노동부 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셨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 지금 실생활에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험 과목에도 들어와 있고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보면은 저것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노무사님들 계세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4대 보험이 1차 시험에서는 뭐 1차 시험만 나오니까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현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노동법 얘기 들으셨지만 법학이라는 게
법에 어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패턴으로 가는 게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적용하는 그런 패턴, 해석하는 걸 우리가 학설이라고 그러고 적용하는 거를 판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시험에서. 여기는요. 학설과 판례가 없는 과목입니다. 무조건 온 오프. 법조문을 외웠냐 못 외웠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과목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출제 비중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라이트가 어떤 이건가? 그 보시면 고용산재보험만 이렇게 제가 넣어놨죠. 저게 그리고 옆에 이제 보험료징수법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노동법 영역에 있던 문제가 60%가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지금 17문제. 그쵸? 그러니까 60%보다도 더 넘는 그런 문제 비중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는데요. 그 조문을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조문을 얼마나 암기를 잘하느냐. 근데 그냥 암기가 안 되니까 제가 주로 해놓은 건 이거를 좀 빨리 이해해서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오늘 너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해서 사회보험법은 특징이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 보시면은 법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여러 다양한 형태의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문제도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법령 구성이나 차관 사항 다 조문 암기가 필요한데 이거를 얼마나 잘 암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랑 같이 하시면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래도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네. 소개 또 있으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너무 잘했나요? 둘 중 하나죠. 아주 잘했거나 별 관심이 없거나인데 전자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시험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험 제도라고 보고요. 하고 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선택도 넓어지고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도 다니고 다 예전에 직업군인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강의 때 한번 뵙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